전화를 끊고 나서 4살 딸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이 아이가 엄마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야 한다면, 힘들 때 이렇게 함께 울어줄 엄마가 없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 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춘기를 지나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 곁에 남아야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저는 학교 교무실에서 암을 진단받았어요. 아시다시피 학교는 굉장히 정신이 없는 공간입니다. 특히 그날은 학교에서 좀 저에게 큰 사건이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병원에서 이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 사실은 조직 검사를 했지만 그게 암이 의심돼서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암에 대해서 무지했고 30대였기 때문에 암에 걸릴 거라고는 정말 1%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전에 제가 이제 만모톰 시술이라고 조직 검사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양성혹이 생겼을 때 이런 만모톰 시술을 병원에서 권하기도 해요. 그런 걸 한번 했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저는 당연히 병원에서 또 만모톰 시술 하자고 언제 날짜 잡을까요? 뭐 이런 전화가 걸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저보고 보호자랑 같이 내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분이 조금 이상하고 좀 싸한 기운이 들었습니다. 교사는 조퇴나 결석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갈게요, 토요일에 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 지금 조퇴할 수 없다. 직장에 있으니 그냥 뭔지 말해달라. 이렇게 제가 계속 졸랐다 그래야 되나요? 뜻을 썼어요. 근데 간호사가 절대 저에게 계속 말을 안 해주고 지금 당장 오셔야 되고 병원에는 꼭 혼자 오시지 말고 보호자랑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본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암에 걸렸을 때 많은 의사나 이제 의료진들이 환자한테 직접 말을 안 해주잖아요.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보호자랑 같이 오라는 그 말이 왠지 직관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무실 한가운데서 마치 감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저 암인 건가요? 이렇게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한 3초? 5초?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보호자랑 같이 오세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신 순간 제가 사실은 너무 그냥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갑자기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어떡해요, 저 암인가 봐요 하고 펑펑 울 수 없잖아요. 저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거긴 저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담담하게 전화를 끊고서 친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암인 것 같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감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암인 것 같아서 좀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의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니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를 좀 보시는 눈빛들이 전 그때 이제 갑자기 눈물이 좀 날 것 같더라고요. 저를 이제 걱정하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라 하시는 그런 걸 보고 꼭 눈물을 이제 참고 이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에 선생님하고 했던 대화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담담해요? 괜찮아요? 강 선생님? 이러시는데 제가 네 괜찮아요 하면서 속으로 여기서 이렇게 저는 이제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에 이제 가는 도중에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비 오면 와이퍼를 막 작동시키면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제 눈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막 비가 내리니까 앞이 뿌얘져서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울다가 또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또 학부모님한테 전화 상담을 해야 되는 게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또 닦고 목소리를 또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게 또 학교에서의 진행사항을 또 말씀드리고 또 학교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또 그런 경과를 또 살펴보고 그런 일 처리를 해 나가면서 저 마음을 약간 좀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울며 또 일을 하며를 반복하다 병원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남편을 만나서 병원에 이제 같이 갔고, 남편을 봤을 때도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남편도 아마 그랬겠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역시나, 암이 맞고, 항암 치료 여부는 대학병원에 가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저는 그동안은 항암 치료라는 건 암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할 때 받는 치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항암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하는 그런 또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 정말 내가 당장 내일 어떤 치료를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죠. 그때도 너무 거기에 빠져 있기보다는 그럼 빨리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병원에서 막 대학병원에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대학병원에 제가 이제 조직검사 때문에 예약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 날짜를 당겨주시더라고요. 한참 남았던 예약 시간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당장 오라고 해서 다행히 그 다음날 대학병원 진료가 잡히게 되었고요. 다음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암센터라고 적혀 있는 글자를 보고 그때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암 환자로 여기 있다는 게 정말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우리가 암을 이렇게 진단받은 경험은 암 환자들에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일 거예요. 그 순간이 정말 하늘이 노려지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각자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 많이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제가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정말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통증이라든지 그 전까지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날까지도 나는 멀쩡한, 정말 그냥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암이에요 라고 한 순간 제가 암 환자로 삶이 180도 변하는 경험이 되게 낯설었고 아마 많은 환우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나서 누군가는 한참 동안 시리에 빠질 것이고 누군가는 다시 또 회복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 나가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후자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진단받았을 때 놀라고 두렵고 죽음을 마주했을 때 그 심정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얼마나 빠르게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지가 앞으로의 더 많이 남아있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진단받고 나서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최대한 줄이시고 어떻게 그러면 또 치료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가 된 저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암은 정말 교통사고처럼 나에게 찾아왔고 누구도 내가 교통사고가 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암 역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이 정말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다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조금 더 암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데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